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급증했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일까 봤더니 어디예요? 강서구다. 2년 새 350배나 늘었더라. 그러면서 비강남 지역의 종부세 납세 대상이 2년 새 350배가 는 이유,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원래 항상 강남이 먼저 쭉 늘어나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늘어나는 거고, 배로 따지면 안 되죠. 여기는 3만 채가 늘어났고 여기는 4,600채 늘어난 거죠. 그걸 가지고 정책 실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 들어온 영향도 있죠. 그러면은 마곡지구가 들어온 건 정책의 실패 탓이니까 택지지구 개발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강서구 그 전에 있던 동들이 뭐예요? 등촌, 가양, 방화, 화곡 이런 곳들인데 부천이랑은 거리가 멀었죠. 근데 뭐 때문에 가격이 쭉 올라갔어요? 마곡지구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지역도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37배 증가 이런데 350배 증가는 너무하지 않냐. 그 전에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종부세 가구 증가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까기 위해서 기사를 낸 거다. 강서구 평당 가격 보면 어때요? 5.2억 이 정도인데 왜 저렇게 급증했냐 보면은 기존 단지들이 폭등했다 이런 거, 가구들이 뭐 2억 3억 하던 뭐 주공아파트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한 12억 해가지고 공시가격이 9억이 됐다, 이게 아니라 마곡지구에 7억 하던 것들이 쭉쭉 올라와서 공시가격 했던 거고, 기존 아파트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상향 조정해달라고 하고 있죠. 어디가 제일 많다? 강서구가. 왜 제일 많아요? 담보대출 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지거나 저평가되면 대출 연장 과정에서 대출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무슨 소리예요? 대출 줄여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감면 범위 6억 이하에 포함된 아파트 경우는 자산가치 올라가서 뭐가 좋아요?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강서구 황곡동 같은 데 가면은 아파트 말고 빌라 같은 경우에 업계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출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를 실거주로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막 1억밖에 안 나와요. 못 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한 3천밖에 없는데. 그러면 1억 7천 받도록 거래를 막 되게 비싸게 하는 척 가격 띄운다. 이런 것들도 있죠. 꼼수가 많은 동네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6억대 아파트 잡자. 7월 전에 영끌 막차 불씨 붙었다. 그러면 이런 해당 지역들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야 되네요. 영끌 막차 다음에 뭐가 와요? 자, 원래 투기, 그 다음에 추격 매수, 마지막에 실수요 털어내기, 그 다음에 폭락 오는 거죠. 그렇다면 영끌 막차라면 뭐예요? 털어내기 막차다. 이제 강남 막차 안 돼. 마영성도 많이 해봐야 작년에 막차 끝났어. 이제 못 사. 여력이 없어. 그럼 어디 사야 돼요? 노도강, 그 다음에 금강구, 신시가지 제외한 양천구, 마곡지구 제외한 강서구, 은평구, 이런 데들 들어가는 거다. 핵심 지역들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거래가 뜨문뜨문 된다, 막 몰려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미 투기 수요들은 다 빠졌다는 얘기고 막차다.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는 부담도 크지 않으니까 버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방화 단지들 마곡지구 들어온다고 해서 다주택들이 엄청 많이 사갔죠. 영끌 살 때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영끌한테 털고 빠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건축도 아니에요. 재건축 들어가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30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띄워놓고 아직 떨궈서 못 파는 거죠. 영끌들이 비싸게 살 때다 라고 계속 유도하고 있으면서 전세가 때문에 뭐 갭투기 많이 들어갔었는데 전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진짜 타이밍 잘 잡은 사람들은 갭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팔고 빠진 거고, 이때 사는 사람들은 갭이 얼마예요 지금? 갭투기를 하자니 갭이 3억이에요 실거주를 하다니 29년 차예요. 전용 40. 저길 들어가서 살겠어요?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강서구 거의 뭐 평이하게 유지되고 있죠. 근데 지금 슬슬 다시 부추기고 있는 거고, 전세 가격은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죠. 평이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외지인들 많이 샀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12월 3월 12월에 해 넘어가기 전에 급하게 팔거나 명의분산한 거, 3월에 공시가격 올라가니까 급하게 팔거나 명의분산한 거, 그죠? 그러면서 법인들 다 털고 빠지고 있다.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막 엄청나게 6억 아파트 사자 하고 강서구로 가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왜 이 모양이냐? 거래량이 아작이 났다. 매물은 많이 늘었고. 화곡동 가보면 어때요? 거래 2월 이후 안 되고 있죠. 호가만 높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보면 어때요? 여기 쭉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다가 최근에 좀 멈췄죠. 호가도 이 정도로 멈춘 상황이고. 여기 화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 유명한 단지죠. 예전에 그 근로소득하는 사람들 되게 무시하는 거 방송에 나와가지고 담합해서 집값 올렸던 그 단지죠. 뚝 떨어졌죠. 호가만 이러고 있고. 특수거래라고 하겠죠. 또 종부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 명의 분산한 거다. 그게 왜 특수거래예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거지.
종부세가 부담이 되니까 팔았다. 증여성 거래로 넘겼다. 이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부세 부담이 제대로 먹히고 있구나. 전세가 어때요? 이렇게 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도 대부분 평이하게 나온 거고 이게 평균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거래량 줄였으니까 뭐 한두 건 가지고 평균 쭉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래량 늘었는데 쭉 떨어졌죠. 강서구 지금 집값을 선도하는 곳은 마곡이죠. 마곡에서 등촌, 가양, 방화 혹은 뭐 화곡 이런 쪽으로 퍼져나갔는데 보면 어때요? 가다가 멈췄죠 지금. 이게 뭐 조금 더 올랐다고 하는데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호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뭐 거래량 줄었는데 이사대책 이전으로 가격세 회복했으면은 가격이라도 팍팍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뭐 한 건 거래에서 한 건 쭉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한 건 거래로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는 전세가도 올라간 만큼 다시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때만 오는 거예요. 요때만 임대차 3법 이야기하면서 저금리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것들 속여가지고 매물 연초에 비해서 슬금슬금 늘고 있죠. 매매 같은 경우도 한 300건 정도 늘었고 전월세는 좀 줄었지만 매매는 많이 늘었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 전월세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으로 밀리니까 조금 줄어들 수 있죠. 재계약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그나마 지금 영끌 막차라고 계속 유도해가지고 서울 내에서는 많이 앉는 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입주, 분양 계획 있죠? 입주는 얼마 안 돼요. 분양도 이 정도 남았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끌 막차 하는데 강서구 그렇게 많이 안 띄우고 매매 가격 지수 보더라도 특별한 변동이 없죠.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는 뭘로 가는 거예요? 강서구 집값 엄청 뜬다. 막차 간다. 그거는 이제 강서구 하나 껴넣은 거고 뭐 노도광 이런 데 껴넣으면서 정책 실패, 종부세 350배 늘어났다. 마곡지구 이야기는 빼놓고 요거 하기 위해서 강서구 껴넣은 거다. 이 정도죠. 강서구 자체는 그렇게 뜰만한 메리트가 없죠. 어차피 원래 부자들 와서 사는 동네 아니었고 빌라촌 많은 동네고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어디로 많이 빠졌어요? 김포 고향으로 많이 빠졌고 어디서 많이 왔어요? 이런 지역에서 많이 왔죠. 오고 여기로 빠졌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 이주 수요가 왔다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중심에서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게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집값에 거품이 붙고 있다. 그것을 나타낸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방금처럼 인구 이동, 젠트리피케이션. 두 번째는 PIR. PIR 자체가 수치가 얼마냐 재는 데가 다 달라서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PIR이 올라가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 근데 PIR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싶으면은 이것은 거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 거 들고 와가지고 10몇 년인데 어디서 넘베어 거 들고 와서 얘기하냐. 넘베어 거는 세계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세계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떼온 거죠. 별거 가지고 태클을 다 건다. 왜? 걸 게 없으니까. 자 보면 어때요? 지금 탄서울 루트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죠? 밀려서 광서구 올려놓고 광서구에서 은평구 가고 있고 거래량이 줄고 있다. 끝물이라는 거죠. 끝물이라서 밀려나가고 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거품 빠지죠. 마곡지구 같은 데 가봐요 지금. 집값은 둘째치고 화곡역 마곡지구 상권만 해도 가격 차이 엄청 많이 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올렸으니까. 무리하게 집값 끌어올리면서 상가, 수익형 부동산 다 끌어올렸으니까 수익률 개불도 안 나오죠 지금. 그러면 그런 도시에 얼마나 가격이 계속 지속돼서 뜰 수 있느냐. 별거 없습니다. 종부세 급증은 정책보다는 마곡지구 영향이죠. 그리고 핵심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상승폭도 감소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호가만 높여놓고 영끌 막차 가세요 라고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거기 가서 살아보시면 알아요. 6억 이하 주고 살 동네인지 그 다음에 아까 뭐 몇몇 아파트 뭐 10억 넘어가고 살 동네인지는 가보시면 알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강서구든 노도광이든 은평구든 금강구든 이런 데들을 띄우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이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외곽마저도 거래량이 준다는 건 그만큼 진짜 사람들의 여력이 없다. 지금도 맨날 지표상으로 부동산은 심리지수 올라가고 있다. 심리지수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안 늘고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제 여력이 없다. 근데 앞으로 여력이 늘어나느냐? 절세 매물 끝나면 가격 더 올린다면서요. 그 나름대로 호가 대비해서 실거래가보다 비싸다는 그 절세 매물도 못 사고 있는데 6월 되면 사겠느냐? 7월 이후엔 DSR 규제까지 들어가는데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심리 부추겨봐라. 계속 심리 부추겨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안 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